이제 생물 다양성과 유지 뭐 이런 단원이고요.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다양성과 진화, 생물 다양성과 보존, 보전 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일단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지질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런 걸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예. 지구 탄생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게 지질시대인데, 지질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뭐 크게 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할 때 예전에 살았던 생물들을 그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급격한 변화를. 그래서 이제 화석의 변화, 즉 생물종의 급격한 변화는 지질시대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를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선캄브리아 시대와, 화석은 이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죠. 근데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보면 선캄브리아 시대는 전체 지질시대의 88%를 차지합니다. 선캄브리아 시대가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가 선캄브리아 시대예요. 근데 고생대 요 맨 앞에 여기가 캄브리아기야. 캄브리아기 앞이니까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선은 앞선자고요. 고생대는 그 다음에 이제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그때가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요때는 생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요때는 별로 없다가 요때 많아졌어요. 고생대 때. 그 다음에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공룡이 막 살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뭐 인간은 요 끄트머리에 좀 비슷하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약간 비슷하네. 지금 우리는 이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우리 종은 인간 종에서 호모사피엔스인데,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는 만 300만 년 전 뭐 유골 이런 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끄트머리죠. 그래서 만약에 12시간으로 이제 생각한다면 선캄브리아 시대가 대부분이고, 고생대는 한 46분 정도를 차지하고, 중생대는 한 29분 정도, 신생대는 10분 정도. 인간은 인류의 역사는 지질 시계에서 1초 미만으로 매우 짧다. 이러면은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잠깐 생겼다 없어져도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 문명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진짜로 존재했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1초 미만에 엄청 발달도 하긴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옛날에 고대 문명 같은 게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뻥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넘어가서 화석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하는데, 생물의 뼈나 몸체뿐만 아니라 알이라던가 배설물, 발자국 이것도 화석이 되고요. 생물이 뚫은 구멍, 기어다닌 흔적 이런 것도 화석에 해당합니다. 근데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생물이 뼈나 이빨,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는 게 좋아요. 단단한 부분이 일단은, 근데 얘가 생물이 죽을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은 살 같은 거는 자꾸 썩어가지고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얘가 죽고 난 다음에 흙이 묻혀고 막 이래야 되는데, 흙이 묻히기 전에 그냥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면
분해가 돼버리면 흔적이 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부분은 그래도 좀 오랫동안 버티는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흙이 쌓여가지고 얘를 덮겠죠. 근데 화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실 돌이야. 진짜로 돌이어가지고 요게 뼈가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뼈가 남아있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뼈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 단단한 껍질 부분이 그 돌 물질, 규산염 광물로 치환이 된 겁니다. 치환이 된 겁니다. 뭐 규화목이라고 하는 애도 나무였는데 나무 성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고기 부분이 이 규산염 광물 물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된 거야. 그래서 그런 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뼈가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이 뼈 부분이 돌멩이 같은 물질로 채워져 가지고 이런 형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묻혀요. 이제 단단한 부분이 있는 게 좋고,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빨리 다른 퇴적물에 묻혀야 돼. 묻히고 난 후에 원래 성분이 재결정, 탄화작용, 치환작용 등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화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있는 돌멩이가 된 거죠. 그 화석의 종류는 크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표준화석은 그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생존기간이 짧고, 근데 생존기간 짧다라는 말이 고생대에만 살고 이러는 거야. 고생대, 중생대 걸쳐서 사는 게 아니라 고생대에만 살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그러니까 대표하려면, 그 시대를 대표하려면 엄청 개체수가 많은 게 좋겠죠. 그렇죠? 많이 발견돼야겠죠. 넓은 지역에 걸쳐서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은 표준화석이라고 합니다. 그 표준화석을 기준으로 해서 지질 시대를 구분합니다. 삼엽충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고생대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삼엽충은 벌레죠. 벌레인데 삼엽충은 고생대 때 표준화석이고, 중생대에는 없어요. 중생대에는 삼엽충이 발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방추충이라고 하는 애도 고생대예요. 근데 방추충은 뭐 문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하여튼 벌레 모양이긴 한데 하여튼 요런 식,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하여튼 벌레입니다. 암모라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조개처럼 되어 있는데, 앵무조개 뭐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암모라이트고, 공룡은 중생대인데, 공룡은 이제 주로 이제 아무 말 없긴 하지만 육지에 사는 애들을 기준을 많이 삼아요. 그 공룡이 화석은 이제 발견되면 육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화폐석은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동글동글하게. 그 엽전처럼 생겼다, 화폐처럼 생겼다 해서 화폐석이 됩니다. 화폐석이나 메모드는 신생대 때 화석입니다. 그림으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뭔지는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뭐 요런 걸 요렇게 그려줘. 요렇게 생긴 게 방추충이다. 화폐석은 그림이 없네요. 화폐석은 요렇게 생긴 게 화폐석이에요. 동글동글 이렇게. 바닷가 가서 이런 거 주스면 화폐석이야. 이거 선생님 바닷가 가서 규화목도 줍고 막 그랬거든요. 뭐가 있더라고. 발에 걸려. 그래서 돌멩이 꺼내봤더니 규화목이야. 요런 게 있으면 이제 암모나이트.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런 거 나오죠. 바닷가 가서 막 요런 거 생긴 요런 거 있잖아. 그럼 화폐석이 부천여자고등학교 전체가 득동화돼 있네. 카페는 요런 게 있으면 이제 화폐석입니다. 규화목도 이제 발견이 좀 되더라고요. 이제 바닷가 가서 보면.
이런 거 화폐석, 방수충, 요건 방수충, 조금 길다랗게 생긴 거. 그림도 좀 아셔야 되고 사진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은 그 지질시대의 생존 기간이 길어. 그러니까 지금도 살고 있어. 지금도. 고사리 이런 거는 고생대 생물이긴 한데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사리가 어느 곳에 사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아.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 그러면 옛날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럼 옛날에 여기는 육지였고 좀 습한 곳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서식합니다. 그럼 옛날 산호도 그런 거죠. 옛날 산호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얕은 바다였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상화석은 그 뭐 시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환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이제 나타냈을 때 분포 지역이 좁으면서 생존기간 길면 시상화석에 적합한 화석이고, 분포 면적이 넓으면서 생존기간이 좁으면 표준화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그래프. 그래서 화석의 이용, 그래서 화석을 발견해가지고 옛날에 이 지층이 뭐 바다에 있었던 애냐 아니면 육지에 있었던 애냐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과거의 수륙 분포 이런 거 알 수 있고, 지형 변화 이런 거 알 수 있고, 대륙의 이동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히말라야 산에 조개 화석이 있습니다. 뭐 한 4,000m 높이. 그러면 그 지금은 4,000m 높이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뭐 우리나라 태백산맥도 마찬가지예요. 태백산맥이면 엄청 높은데 거기에 뭐 조개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럼 옛날에는 거기가 아마 바다였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그 수륙 분포를 알 수 있는 거는, 봐봐, 공룡, 매머드, 고사리, 참나무 잎 이런 거 발견되면은 육지야 육지. 공룡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물속에 사는 공룡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냥 말하는 공룡은 육지 공룡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나 화폐석, 산호는 다 바다 생물이에요. 삼엽충도 바다에 사는 애입니다. 그 육지에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바다에 살았던 애고요. 암모나이트도 이제 바다에 살았던 애야. 바다에 살았던 암모나이트 화석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이 돼. 그러면 예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바다 밑이었는데 융기한다라는 건 솟아오르는 거죠. 융기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 분포의 연속성을 이용하여 과거의 대륙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알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판게아가 이렇게 생성됐을 때 이런 거를 증거로 해서 베게너가 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남아메리카 쪽에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이렇게 분포하는데, 이게 지금은 대서양이 있으니까 엄청 멀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게 만약에 붙여져 있었으면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붙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해안선의 유사성도 있죠. 해안선 유사성도 있어요. 이거는 미안해, 잘못 내겠다 내가. 글로소프 테리스 화석이야 이게. 요게 요 글로소프 테리스 화석이고, 메소사우루스는 요겁니다. 인도가 여기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 있는 데로 가가지고 인도가 가가지고 이 밑에 있는 땅덩어리를 위로 올리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기 때문에 한 4,000m 높이에서도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죠. 요거는 삼엽충이 발견되니까 고생대 때 지층인데, 근데 산호가 있는 거 보니까 좀 얕고 따뜻한 바다였구나. 근데 요런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런 건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부정합이 있으면은 되게 세월이 많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이 부정합 이후에 고생대였는데 여기 암모나이트 화석 발견되니까 여기는 이제 중생대구나. 근데 이제 중생되면서 바다죠. 공룡이 발견된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부정합인데, 화폐석이 발견됐으니까 신생되고, 요것도 부정합인데. 그 다음에 매머드가 이제 맨 위에 발견된 거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화석을 보면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졸리니까 자꾸 문제 풀면서 해야겠습니다. 자, 70쪽에 5번까지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70쪽 5번, 1번부터 5번까지. 자,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지질시대 생명체가 탄생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기간 아니고 지구가 탄생하고부터고, 지질시대는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건 맞고요. 고생대는 지질시대 중 가장 긴 시간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니은만 맞습니다. 니은만 맞고요. 그 다음에 표준 화석은 분포 면적이 넓으면서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표준 화석은 리을. 시상 화석은 분포 면적은 좁고 특정 지역에만 살고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기억, 리을, 기억 순서대로 써주시고, 표준 화석으로 이용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산호는 표준 화석이 아닙니다. 공룡은 표준 화석이 돼요. 중생대에만 살았으니까. 화폐석 신생대, 삼엽충 고생대, 고사리 안되고 암모나이트 중생대,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육지 환경에 살았던 생물, 산호 육지 아니죠. 공룡 육지로 해주시고, 화폐석도 아니에요. 화폐석도 바다 환경이고 삼엽충도 바다고요. 고사리는 육지 맞고요. 암모나이트 육지 아닙니다. 육지는 니은 미음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D층 중 시상화석이 발견되고,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는 시상화석인데 따뜻하긴 한데 바다야, 바다. 그래서 이제 고사리가 발견되는 이제 C, D층 고르셔야 되고요. 고사리 습한 데서 삽니다. 그 다음에 A에서 D층 중 시상화석이 발견되고,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러면 이제 산호가 있는 A층이고요. 자, 중생대 표준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고생대니까 지금, 중생대니까 공룡 있어야 되니까 D죠. D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화석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만 이제 고르면, 지층의 생성 시기, 뭐 고생대나 중생대나 뭐 이런 거, 지질시대 수륙 분포, 뭐 여기가 육지고 저기가 바다고 뭐 이런 거, 대륙의 지형 변화와 대륙의 이동, 그런 것도 됩니다. 뭐 바다였는데 뭐 육지로 지형이 변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대륙이 이동했다던가,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앞쪽에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자, 이거 해도 돼요? 네, 해봅시다. 64쪽. 그래서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때부터 보는 거예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일단 생명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생겼던 화석도 이렇게 지각 변동을 받다 보면은 좀 없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변성작용 받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또 많이 받으면서 화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은 별로 없다. 그리고 근데 그래도 있어요. 별로 없어도 있는데 개체수가 적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있어요. 거의 없어도 있는데, 있는 화석이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 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남세균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세균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물속에 떠다니던 진흙 또는 탄산칼슘이 남세균 군집층 위에 달라붙으면서 마치 퇴적층이 쌓여있는 듯이 층상 줄무늬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퇴적 구조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남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이렇게 막 있는데 걔네들이 군집을 이뤄서 생활하나 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런 애의 진흙 같은 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줄무늬처럼 이렇게 생겼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화석은 35억 년 전에 남세균에 의해 형성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다. 근데 지구 나이가 한 46억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어나고 한 10억 년 정도는 지나야지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단세포 세균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 남세균이라는 애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광합성을 하는 세균입니다. 광합성을 하면서 바다와 산소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선캄브리아 시대 때부터 산소를 축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있어야지 다른 생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산소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세균의 퇴적물이 붙어 여러 겹 층을 이루는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산출이 되고 선캄브리아 시대에 근데 이제 말기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다. 그러니까 남세균은 세균이기 때문에 이거 단세포 생물입니다. 근데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는데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써져 있는데 약간 여기 줄무늬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때 다세포 생물은 뭐 해파리라던가 뭐 이런 거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등인데 에디아카라 동물,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호주에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디아카라. 거기에 이제 이런 화석이 좀 다량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6억 년 전이네. 에디아카라 동물군. 근데 여기가 이제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거기에서 요 동네에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거 엄청 크네. 큰 거 아닌가 이거? 에디아카라 화석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해파리와 같은 유연한 몸체를 가진 동물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요런 애들이 만들어졌고요. 과천과학관에 이거는 진품은 아닐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요거는 진품일까? 자, 아무튼 그거는 이제 한 6억 년 전이래. 6억 년 전. 그러니까 선캄브리아 시대 그 말기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는데 그 증거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죠. 고생대는 한 5억 년 전부터인데 기후 대체로 온난하였으나 중기와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어요. 중기와 말기에. 수륙 분포는 초기의 대륙들은 적도 부근에 여러 개로 흩어져 있었고 말기 때 돼서 하나로 합쳐져서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판게아가 이제 고생대 말에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도 여러 개의 사실 초대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 5억 년 전이면 이제 고생대 캄브리아기니까 고생대 초야. 그때는 뭐 이렇게 적도 부근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한 4억 2천만 년 전에 이렇게 뭐 로렌시아 이런 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곤드와나 로렌시아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3억 5천만 년 전에 요랬다가 2억 7천만 년 전에 이렇게 초대륙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초대륙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는데 고생대 바다 생물은 이제 삼엽충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척추동물 이런 게 번성하였고 초기에 그러니까 어류부터는 그 척추동물이거든요. 어류부터는 중기에 갑주어, 어류죠, 어류. 갑주어를 비롯한 어류가 번성하였다. 그 전에는 무척추 동물이고, 삼엽충 이런 것도 벌레 뭐 이런 애들은 골격이 외골격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이제 딱딱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애들은 무척추 동물입니다. 대기 중에 산소가 풍부해져. 그러니까 남세균이 이제 산소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세균이 한 3억 5천만 35억 년 전에 출현해가지고 광합성을 열심히 하다가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이랬었던 거야. 산소 농도가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아니 여기서부터구나 미안. 거의 없다가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산소 농도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풍부해지면은 산소가 오존층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는 O2인데 자외선을 흡수하면 이게 오존이 돼요. 오존이. 이게 3개, 2개 이렇게 계속 쓰면 되는데, 근데 오존도 산소로 변할 때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아야지 오존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존층이 한 지상 20에서 한 30km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외선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육상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고생대 중기 정도 되면 그게 진출하는 거고요. 고생대 때는 육지에서는 양서류와 대형 곤충이 번성하였다. 그리고 생물의 종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고생대 때. 파충류 이런 거는 요때 생겨나서 중생대 때 번성을 하는 거고요. 육지에서 양서류와 대형 곤충이 번성을 한 거죠. 고사리와 같은 양치 식물도 번성하여 거대한 산림을 이루었다. 근데 그때 고사리들은 엄청 큰 거예요. 지금은 고사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런 애들이 다량으로 묻혀서 석탄을 이룹니다. 석탄층을 이루었다. 식물이 주로 탄화작용 받은 게 석탄이고, 뭐 여러가지 뭐 동물성인 애들, 그런 박테리아나 뭐 이런 애들이 그 탄화작용 받으면 이제 석유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완종류 뭐 이런 거 있었고, 갑주어는 어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엄청 커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요런 애들이 고생대 때 있었습니다. 중생대 때는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많아서 기후가 온난화였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빙하기는 없었다. 중생대 때 온난하고 빙하기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화산활동을 끝까지 잘 봐야 되는데, 화산활동으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방출이 되면은 온난해지는 거고, 화산활동으로 화산재가 많이 방출되면은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화산활동이라고 해서 따뜻해지는 건 아니고요. 화산재가 많이 분출이 되잖아. 그러면은 햇빛을 막으니까 뭐 그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덩어리였던 애가 중생대 때 분리가 돼요. 분리. 그래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갈라지면서 대서양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대서양인데, 대서양, 그 다음에 인도양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중생대 때 바다에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고, 육지에는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번성하였고, 원시 조류인 시조새가 등장하였다.
조류는 이제 막 익룡 이런 애들은 그 공룡이지 새는 아닙니다. 새는 깃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빨이 없어요. 근데 시조새는 깃털도 있는데 이빨도 있습니다. 그 날개 비슷한 형태도 있고 시조새는 졸른호른 호펜 졸른호펜 지역에서 석회암사에서 발견되었다. 시조새는 파충류의 특징인 이빨과 4개의 다리, 꼬리뼈가 있고 조류의 특징인 깃털이 있다. 그러니까 공룡이 조류로 이제 진화를 하는 거고요. 저건 새인 거예요? 새? 그러니까 중간인 거죠. 공룡과 조류의 중간. 시조새. 새의 시조다. 뭐 이런 거긴 한데, 그 중간 형태죠. 중간 형태. 그 다음에 소철이나 은행나무와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하였다. 거시식물은 좀 꽃이 화려하지 않은 애들이고요. 속시식물들은 꽃이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이제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이 번성한 거고요. 여기 있네, 시조새 화석. 여기 잘 보면 이렇게 깃털 같은 게 보이고요.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이빨도 있대.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빨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날개처럼 생기긴 했는데 요 끝에는 이제 발은 또 4개다. 발은 4개. 요게 이제 날개가 돼야 되는 거죠. 요게 나중에. 그 다음에 거시식물의 뭐 이런 것도 화석으로 발견된다.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자, 신생대. 근데 이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빙하기가. 고생대 때는 빙하기가 2번 있었습니다. 신생대도 대체로 온난한데 말기에 빙하기가 4번, 3번의 간빙기가 있었습니다. 빙하기 4번, 3번 간빙기가 있었고, 수륙분포, 대륙의 이동과 분리가 계속되어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고, 인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여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인도 대륙인데, 요 인도가 원래는 여기 있다가 와서 부딪힌 거야. 부딪히면서 땅을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요쪽에 쭉 연결된 게 여기 알프스 산맥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랑 알프스 산맥이 신생대 때 생긴 거예요. 신생대 때. 히말라야와 알프스 산맥은 신생대 때 생겼습니다. 여기 사진 있군요. 그림이. 1000만 년 전에 붙은 거네. 1000만 년 전에. 3800만 년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 요 사이에 그 여러 가지 그 태적물들이 있는데 그 태적물을 밀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된 거죠. 신생대 때는 플랑크톤의 일종인 화폐석이 번성하였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애가 화폐석이고, 육지에는 메머드와 같은 포유류가 번성하였고, 참나무나 단풍나무와 같은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 말기에 인류 조상이 출현하였다. 척추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고생대 때 어류 번성하고, 양서류도 고생대 때 번성하고요. 중생대 때 파충류 번성하고, 조류와 포유류는 신생대 때 번성하는 거고요. 식물은 해조류 이런 거는 이제 고생대 때 있었던 거고, 양체식물도 고생대 있는데 지금도 있긴 하지. 근데 번성은 고생대 때 하는 거고, 거시식물은 중생대 때, 속시식물은 신생대 때 번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 근데 이게 화석을 자꾸 조사하다 보면, 고생대 때 이렇게 갑자기 화석의 수가 줄어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많이 죽은 거지. 대멸종한 거고,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 제일 크고, 중생대 때도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번 대멸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석의 이제 감소가 5번 있었어요. 5번.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 고생대 말입니다. 고생대 말. 고생대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죠? 판기아가 만들어집니다. 판기아. 근데 판기아가 만들어질 때, 초대륙이 되면 이게 생물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큰 대륙이 있으면 여기 해안가가 더 살기 좋거든요.
해안가가 적어지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육지는 여기는 거의 뭐 사막화 되는 거예요. 사막화. 호주만 해도 호주 땅덩어리가 있으면은 여기 겉에 이제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살아. 근데 여기는 가운데는 사막이어가지고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만들어지면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멸종이 더 많이 생긴 거고, 중생대 말에 있는 대멸종은 아마도 이제 운석이 충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운석 충돌에 의한 대멸종인 거고, 고생대 말 대멸종,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형성되었으며 대규모 화산 분출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대기로 유입되어 산성비가 내리고 기온이 상승하였다. 이 시기에 삼엽충을 비롯한 많은 해양 생물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멸종되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중생대 말의 대멸종. 중생대 말에는 소행성 충돌로 인해 재와 먼지가 햇빛을 가려서 기온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식물들도 더 못 살죠. 그러면은 공룡은 등치가 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먹을 게 부족해지면 죽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이 대멸종이 일어났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대멸종이 있으면 생물수가 이렇게 망했어, 한번. 그러면 망해가지고 다 뭐 이렇게 없어질 것 같은데, 이 환경 조건을 이겨내면은 다시 또 생물의 과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멸종 이후에 뭐 생물들이 더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멸종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 급격한 기후 변화설 있고, 해양 무산소설 뭐 이런 거 있고요. 대규모 화산 폭발설, 소행성 충돌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대멸종 이후에도 생물의 다양성은 계속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애들이 막 멸종했어요. 그러면은 그 공간을 빠르게 채우고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멸종 이후에도 생물 다양성은 증가한다. 자, 68쪽에 보면은 이제 지질시대를 원래 가장 큰 단위는 원래는 이연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이연. 시생이연, 원생이연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그거 합쳐가지고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고생대는 이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뭐 이걸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가 있고요. 신생대는 고제 3기, 신제 3기, 제 4기 뭐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 방추충을 푸줄리나라고도 한다. 필석 이런 거는 고생대 때 화석이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제 신생이온, 남세균이고, 그 이후에 이제 다세포 생물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있다. 뭐 이런 거 보면 되겠지요. 자, 멸종의 그 원인들이 여기 써있네. 근데 아무튼 고생대 말 대멸종이 제일 커다란 대멸종 사건이었습니다. 자, 확인 문제 6번부터 12번까지 71쪽 12번까지 풀어볼게요. 풀면 얘기해주세요. 다 했어요? 자, 6번 성칸물의 세대 환경과 생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지를 골라라. 말기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합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지질 시대 중 가장 많은 화석이 발견되는 건 아니고 기간은 길죠.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여 대기 중에 산소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맞는 이야기고요. 남세균이 선캄브리아 시대 때 등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시대 삼합층은 고생대, 화폐석은 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다 바다네, 바다. 다 바다고요. 그 다음에 A에서 D에 해당한 지지시대를 각각 쓰시오. A는 선캄브리아 시대, 여기는 선캄브리아 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선캄브리아 시대 해야 되고, B는 고생대, 요거는 중생대, C는, D는 신생대. 그 다음에 A에서 D 중 파충류와 거시 식물이 번성하기 시작한 시대는 번성인지 출현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번성하는 거는 중생대고요. 출현은 고생대입니다. 그 다음에 A와 D 중 포유류와 속시 식물이 번성한 시대는 D입니다. D. 그 다음에 A에서 D 중 어류와 양서류, 양체 식물이 번성한 시대는 B입니다. B. 고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 말기에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모여서 초대륙이 형성되었고, 중생대에는 화산활동이 매우 활발하였고 기후가 대체로 온난화였다. 맞는 이야기. 신생대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맞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오래된 것부터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인류 조상 출현은 제일 나중, 초대륙 분리는 중생대 이제 초, 남세균은 선캄브리아 시대, 오존층은 고생대 때 생성이 된 겁니다. 달아나가 순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 대멸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지시대 동안에 대멸종은 5번 있었고, 대멸종이 이후 살아남은 생물들은 빠르게 번성하며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였다. 맞는 이야기고요.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 등은 생물 대멸종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것도 맞아요. 니은 디귿 맞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생물이 대멸종할 수가 있습니다. A 시기에는 이제 삼엽충이 멸종했고요. B 시기에는 공룡. 근데 뭐 어떤 시기에는 포유류가 번성하였다. 이후에, 그러니까 B네, B 이후에는 포유류가 번성합니다. 공룡은 멸종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생물 다양성과 진화 좀 나중에 하고요. 칸 채우기 먼저 할게요. 몇 쪽? 94쪽입니다. 94쪽.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지질시대. 그 다음에 선캄브리아 시대 제일 길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이고요. 표준화석은 지층의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고,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은 시상 화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만들어졌고, 중생대 때 판기아 분리되기 시작했고, 신생대의 현재와 비슷해짐. 자, 선캄브리아 시대 때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하여 모모가 바다와 대기에 축적되었다. 산소도 산소.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있고, 다세포 생물 출현, 에디아카라 동물 화석으로 알 수가 있고요. 고생대 때 무척추동물, 삼엽충, 완종류, 어류는 척추동물입니다. 어류 등이 번성하였다. 무엇의 형성으로? 오존층이죠. 오존층의 형성으로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 암모니아 번성한 거는 중생대고, 중생대 때 파충류 번성하고, 조류는 출현하였고요. 거시식물 번성하였습니다.
속시식물 출현하였고 포유류도 출현하는 거예요. 중생대 때는. 신생대는 합해석이 번성하였고 포유류 번성하였고 속시식물 번성하고 말기에 인류 조상이 출현하였다. 자, 근데 대멸종 이후에도 생물들의 다양성은 증가하였다가 되는 거고요. 답이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문제 마저 다 풀고 쉴게요. 1번부터 대멸종까지니까 8번까지만 풀면 되네요. 1번부터 8번.
1번부터 8번까지 풀고요. A 시대에 가장 많은 종류 화석 발견된다. 아니고 1번 고르셔야 되고요. B 시대 오존층 형성된 거 맞고요. C 시대 공룡과 거시 식물 번성하였고, C 시대 이후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화였다. C 시기에는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한 게 맞는데 맞죠? 예, 맞고요. 그다음 D 시대에 히말라야 산맥 형성된 거 맞습니다. 신생대 때 형성된 거야.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이랑.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때 화석이고요. 표준 화석이고, 요거는 이제 시상 화석이죠. 가 화석이 발견된 지역은 과거에 온난 다습한 육지였다. 그런 거면 이제 고사리 같은 거 발견되면 그런 거고요. 나 화석은 생존 기간이 깁니다. 산호는 틀렸고, 지질 시대에 구분하는데 이용하는 화석은 가 표준 화석이고 가가 됩니다.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삼엽층이 있으면 고생되고 화폐석이 있으면 신생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요런 거는 원래 그 부정합이 있으면은 이 시간 간격이 긴 건데, 부정합이 존재해서 시간 간격이 긴 거예요. 지금 중생대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생대고, 이거는 꼭 고생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C는 고생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근데 서로 다른 두 지층 단면과 화석을 말하고 있는데, 지층이 생성된 순서는 A, D, B냐? A, D, B 괜찮네요. 예, A, D, B라고 해도 되고, C층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고사리는 바다가 아니죠. 육지죠, 육지. 가 지역은 지층이 퇴적될 당시 육지 환경이었다. 가 지역은 근데 바다였다가 육지로 바뀐 겁니다. 왜냐면 삼엽층은 바다 생물이기 때문에 바다였다가 육지로 바뀐 이것도 바다구나. 미안. 화폐석도 바다니까 그냥 바다네. 바다네요.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기역은 수권에서 출현하였다. 최초의 생명체는 수권에서 출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 호흡하는 생물이 출현했네요. 그러면 산소가 많아야 되는 거니까, 산소가 많으려면은 여기에서 남세균과 같은 광합성하는 세균이 있어야 되고요. 남세균이 있어야 되고, 나는 육상생물 출현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오존층이 생기면 되고, 요 사이에서.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된 시기는 가는 아니고 나고요. 나. 그 다음에 최초의 광합성 생물은 나 시기에 출현하였다. 아니, 가 시기가 돼야겠죠. 가. 산소가 많이 있어야지 산소 호흡할 수가 있으니까, 나 시기에 출현했으면은 얘가 여기에 출현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1번 고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삼엽층이 보이니까 고생되고, 요거는 공룡 보이니까 중생되고, 가시대는 나시대보다 지질시대 상대적 길이가 길어요. 고생대가 더 길어요. 가시대에 거시식물이 번성하였다. 가시대는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 번성합니다. 양치식물이. 거시식물은 중생대고요. 그 다음에 나시대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화였다. 맞습니다. 빙하기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합니다.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갑주어는 이제 고생대 때고, 공룡은 중생대, 화폐석은 신생대, 나는 암모나이트와 같은 시대에 번성하였다. 가는 아니고 나가 그렇죠. 나는 고생대 말에 멸종하였다. 중생대 말이죠. 다가 발견된 지층은 육지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다는 화폐석인데 화폐석도 벌레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바다 환경입니다. 바다 환경. 그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 번성하던 시대에 형성된 화석은, 양치식물은 이제 고생대인데 고생대 화석이 가니까 답이 되네요. 5번에 다가 발견된 지층은, 가가 발견된 지층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아니죠. 다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신생대고요. 4번, 답은 4번.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요게 됩니다. 고생대 말. 그 다음에 요거네. 그 다음에 요거, 요 순서. 중생대, 신생대. 가시기에 생물 대멸종이 일어났고요. 중생대 수륙분포는 나다. 나는 신생대고요. 해안선의 총 길이는 가보다 나일 때 길었다.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 겉에가 해안선인데 해안선의 총 길이는 나가 더 많습니다. 네, 나가 더 긴 게 맞아요. 기억 디귿 3번, 7번에 3번 골라주시고, 네, 8번. 자, 대멸종이 있던 시기인데 요때는 고생대 말, 이거는 중생대 말입니다. A시기와 B시기에 각각 멸종된 생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골라라. 요게 방추충이고, 방추충은 고생대고요. 방추충은 고생대고, 삼엽충도 고생대죠. 기역, 니은은 A에서 멸종할 수 있고, 이거는 신생대이기 때문에 B시기에 멸종한 건 아니고, B시기에는 암모나이트가 멸종했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순으로 쓰면 되네. 네, 1번 고르면 되네요. 1번. 됐나요? 할 수 있나요? 네. 잠깐 섰다가 할게요.